사실 이 차를 저는 계약을 했었어요. 계약을 했었는데 오늘은 친한 동생이랑 밥을 먹으러 왔는데 이 친구가 G90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타보려고 합니다. 좀 어둡긴 한데 차 완전 돼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근데 정말 돼지 같아요. 보그 보다가 이걸 봐도 얘가 훨씬 더 커 보여요. 무조건. 배기구도 두 발이네. 사실 이 차를 저는 계약을 했었어요. 계약을 했었는데 모양 나오는 걸 보고서 계약을 철회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모양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휠 디자인은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땐 되게 날카롭게 느껴졌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날카롭진 않고, 이거 만약에 의전차로서 사면은 기사분은 죽을 것 같아. 이거 닦다가. 예, 뭐 마이바흐 어쩌고 하는데 그런 유니크함은 보이지 않는데 현대에서 그나마 시도를 했다. 뭐 이 정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얘예요. 앞에 이거를 크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러스트는 사실 어떤 왕가의 문장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 포르쉐나 뭐 페라리나 이런 브랜드에서 뒤에다가 깔아놓고서, 그러니까 의자 뒤에 머리 닿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받치고 그런 문장인데, 이걸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걸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는지. 안 이쁘잖아요, 솔직히. 이거 뭐 현대에서 뭐 받고 이런 친구들 뭐 이게 좋다, 뭐 웅장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어떻게 봐도 안 예뻐요, 이건. 그리고 문제의 이 방향등 이쪽도 있어요. 뭔가는 하고 싶었나 봐요. 대충 두 개를 같이 보면 이런 모양인데 안 이쁘죠? 이게 뭐예요? 이 뭐 벤틀리에서 나온 친구들이 디자인했다고 뭐 얘기하는데, 벤틀리 새로 나온 거 봐요. 얼마나 이쁜데. 이거 안 이뻐요. 예, 물론 제 완전히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이거는 그냥 뒷모양은 그냥 그럭저럭 뭐 봐줄만 한데, 앞모양은 정말 안 예뻐요. 정말 이거는 좀 테러다 싶을 정도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트렁크를 한번 봐볼게요. 자, 트렁크 밤인데 네, 겁나 넓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독일 차들, 수입 차들 이런 거보다 이 차가 좋은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현대에서 만드는 공간 창출 능력은 포르쉐도 못 따라가요. 전 세계 어느 차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조금 이런 턱이 좀 깊게 져 있어서 이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뭐 그거 외에는 공간은 최고다. 트렁크 공간은 사람 한 명은 충분히 두 명이 들어가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고, 골프채는 뭐 그냥 막 때려 넣어도 엄청난 숫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테일 등도 그냥 그래요. 별로 이쁘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 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뒷자리에 대한 거를 많이 생각하실 건데, 뒷자리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리가 넓어요. 리무진 모델이 아닌데도 뒷자리 엄청 넓어요. 예, 공간 뭐 활용 능력은 따라갈 수가 없죠, 현대를. 이런 등들도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차의 급에 안 맞는 좀 이런 조금 조악스러운 LCD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이런 거 어디서 조절이 되냐? 근데 현대차의 장점은 이런 차를 만들 때 이런 게 되게 편해요. 뒷자리 지금 움직이죠? 이런 것들도
안 되네. 근데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앞을 보면 상당히 편안하게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충분히 엄청난 장신이어도 이 차에서는 충분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점을 들자라면 이런 버튼, 이 차가 제가 알기로 1억이 넘는데 이 풀옵션이래요. 이 버튼 만들어 놓은 게 안 예뻐요. 조금 요거는 현대에서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오래된 원목 느낌이랑 이 피아노 블랙, 그 다음에 크롬인 듯 크롬 아닌 뭐 이런 느낌들도 그렇고, 이런 고무 마감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이제 아이덴티티를 좀 잡아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현대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확실히 현대차, 국산차의 장점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의자가 뒤로 쑥 가요. 편하게 내려달라. 뭐 이런 것들은 수입차 좀 플래그십 모델에서도 잘 지원이 안 되는 사양이고, 그래도 이제 이 차 사는 사람들은 S클래스나 또 BMW 이런 거랑 비교를 할 건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G90에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거는 G90 G90 3.3 터보 모델이고, 전체적으로 무난해요. 압도적으로 좋은 게 이제 이거죠. 이 내비를 쓸 수 있다는 거. 수입차는 그걸 못 쓰니까. 그리고 여기에 터치도 쉽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쓰던 방식 그대로 이거를 다 쓸 수가 있고, 뭐 날씨 이런 것들도 나와주고 좋아요. 근데 과연 1억이 넘는 차에 이런 클러스터가, 이런 계기판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거, 물론 현대차라는 걸 감안을 하고 봐도 1억이 넘는 차 값을 지불을 하고 이 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은 요새 벤츠나 BMW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누르는 질감 같은 게 상당히 좋거든요. 요런 데들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데, 뭐 기능적으로 안 되는 건 없는데 뭐 좋지는 않아요. 스마트 자세 제어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내 키랑 뭐 앉은 키랑 몸무게랑 이런 거 넣으면은 안전 체형별 권고 운전 자세를 제공하고, 허리 상태의 임상시험 결과를 보여준대요. 좋은 기능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나무 질감이 그나마 영감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상당히 좋은 기능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뭐 핸들 열선, 뭐 통풍 이런 기능, 일반적인 기능들은 뭐 다 되고 있고요. 뭐 자리 충분히 넓고, 그래요. 그냥 노멀해요. 그냥 크게 좋은 것도 크게 나쁜 것도 없는 그런 차의 특징인데, 저 같으면 이게 앞에 그 디자인이 좀 그나마 봐줄만 했으면 좀 오케이 했을 건데, 이런 디자인의 차를 1억이 넘는 돈을 주고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해볼 것 같아요. 현대차의 자랑, 현대차의 기함, 현대의 플래그십, 현대차의 모든 것, 현대에서 하고 싶은 전부, G90, G90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처음 딱 봤을 때 제일 좋은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능들이 수입차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내비, 옆에 날씨도 나와요. 오늘 날씨 마이너스 3.2도, 대기질 보통, 미세먼지 많으니까 세차하지 말래요. 내일 날씨도 나오고 다 나와요. 아마 안드로이드 기반인 것 같은데, 이 기반이 차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수입차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공조, 전화, 폰 프로젝션, 저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비, 블루투스 뭐 이런 것들 다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일부 벤츠 같은 것도 이제 이런 거 안 되죠. 그
터치 스크린이 안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터치가 되고 아마 천천히 앉아서 보면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여기에 집약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돌리는 거 손으로. 이 호기심 천국 스타일의 우리 사장님들은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뭐니? 라고 하겠죠. 그래도 기능이 있는데 안 쓰는 거랑 없어서 못 쓰는 거랑은 틀린 거니까. LTE 신호가 왔다 갔다 나와요, 지금. 전화기도 되나? 전화기도 되나요, 이거? 네. 와, 요 자체가 전화기예요?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면 현대만의 느낌을 찾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안 보여요. 아, 딱 현대에서 만들었구나. 그래, 이 정도 만들었겠지.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대가 돈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디자인을 이 정도밖에 못 뺀다는 거는, 지금 이제 21세기에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이게 1억 넘는 차의 클러스트예요. 계기판을 이 정도밖에 못 만든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못 만드는 건 아니겠죠. G70 같은 경우 3D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자기의 플래그십에는 자기 기능을 다 담아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화면 안 이뻐요. 픽셀 되게 안 좋아요. 지금 나오는 차라고는 조금 믿기 어려울 정도로 픽셀은 되게 안 좋아요. 자, 제로로 나왔으니까 한번 달려볼게요. 달릴 수가 없어요. 이게 좀 밟아도 늦게 반응하고, 그리고 느낌 자체가 딱 현대스러워요. 딱 에쿠스. 근데 이제 바닥 서스펜션 느낌은 약간 단단하게 잡아놨다. 그 정도 느낌을 지금 가지고 있고, 뒤에 이제 우리 가족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주행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몸에 와닿는 느낌이 그냥 편안한 차. 이제 단단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은 상당히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차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되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대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드라이브 모드 기능이 있네요. 스포츠인데 어디서 방귀 뀌는 소리가 나는데, 에코, 커스텀, 컴포트, 스포츠를 누르면 우웅 하는 소리가 나요. 이거는 차에서 나는 소리는 분명히 아닌데 뭔가 소리가 나는데, 한번 스포츠로 주행을 해볼게요. 사운드 제너레이터에서 소리를 만들어줘서 그 안에서만, 그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죠. 약간 달리면 약간 옹 하고 이 정도 소리가 나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네요. 그거는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굳이 이런 걸 뭐하러 넣어놓는지. 근데 컴포트보다는 반응이 약간, 엑셀 반응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딱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 댐핑도 약간은 단단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운드 제너레이터에서 약간의 그 오로롱 소리를 내주면서 내가 빠르게 스포츠로 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좀 웃긴 느낌을 그래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스포츠 되게 재밌어요. 계기판 아무것도 안 변하고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사운드에서 소리가 나면서 약간의 가속 그 부분을 컴포트와는 다르게 잡아주는 그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기능을 몇 명이나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굳이 쓰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이거는 좀 웃기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게, 깜빡이를 넣으면 계기판에 화면이 나와요. 이건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넣으면 오른쪽 화면이 나와요. 이게 정말 믿을만한 기능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앞만 보고 오른쪽 왼쪽 안 보고 주행해도
충분히, 그리고 이제 내가 굳이 왼쪽으로 안 간다 해도 뭐 사각지대나 그런 방향들을 보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대차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에 이런 것들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속도를 높여서 주행을 한다 그러면 차에서 기본적으로 알려주죠. 세게 밟았어요. 더 웃겨요 이건. 뭐 하자는 건지. 차라리 안 나는 게, 네, 뒤에 아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밟지는 않겠습니다. 이 차는 밟는 차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장님 뒤에 앉아있고 식구들 태우고 편안하게 가는 차지. 그런데다가 이 스포츠의 오로롱 기능을 왜 굳이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딱 보이는 거, 밤에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무척 약해요. 요새 나오는 BMW나 AMG나 그런 거 아니어도 볼보나 모든 차들이 AMG가 상당히 그 밤에 그 차의 성격과 어떤 개성과 뭐 철학을 보여줄 정도로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G90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나 앰비언트 라이트 있어 정도만 보여주는, 아주 좀 웃겨요. 굳이 이렇게 다 조금만 더 넓게 파든 아니면 빛을 조금 더 넓게 주든 어떻게, 그리고 아래쪽이 없어요. 기능성이 바닥 쪽을 비춰줘야 되는데 바닥 쪽을 비추는 것도 없고 그냥 이 짧은 실선으로 그런 쪽으로 보여주는 부분만 있어서 무척 아쉬워요. 이게 이제 다음에 패스트리프트나 뭐 이런 어떤 모델의 변경이 이루어질 때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 근데 옛날에 정말 옛날에 에쿠스를 타던 그런 느낌보다는 이 차의 느낌이 그래도 약간은 아주 단단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옛날 그 에쿠스에 낭창낭창거리고 물침대 위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G90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라면 이 차는 사실 일반적인 차는 아니죠. 1억이 넘는 차니까. 1억이 넘는 차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1억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 차를 살 만한 가치가 이 차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차와 경쟁하는 이제 직접적인 것들을 보면 뭐 벤츠 S클래스, 그 다음에 BMW 7 시리즈 뭐 이런 차종이 있겠죠. 근데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S클래스 350 뭐 디젤 이런 거 가장 엔트리 저렴한 모델 같은 게 1억 3천 4천 정도 하는데 이게 1억 1천 얼마래요. 그러면은 2천만원 더 주고 350D 사요 그냥. 왜냐하면 벤츠가 무작정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벤츠는 S클래스가 가져야 할 품격, 뭐 돈 많아서 잘난 척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한 차가 가지고 있어야 될 편안함, 그 다음에 어떤 기품, 뭐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갖추고 있어요. 또 하나 7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뭐 740, 730 이런 것들 사면은 뒷자리 지금 사실 이 G90보다 훨씬 더 편해요. 롱바디 모델로 사면. 근데 BMW는 S클래스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해요. 그러니까 이 차랑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큰 편차를 보이지도 않는데, BMW는 넓은 뒷공간과 여기에 또 스포츠 다이나믹한 주행까지도 가능한, S클래스는 편안한 주행 그리고 뒷자리의 편안함을 가지고 있고, 7 시리즈는 날것의 주행 느낌, 뭐 제대로 달리는 BMW가 추구하는 바가 그거니까 거기에다가 뒷자리의 편안함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대가 아주 야심차게 이걸 준비했다라고 들었는데 약간의 변화는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아예 뭐 옛날에 그 물렁탕 같은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차를 1억이 넘게 단지 이런 인포테인먼트 기능은 이 G90가 S클래스나 7 시리즈보다 훨씬 우수한 건 사실이에요. 내비도 직관적이고 모든 기능 다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돼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사장님이나 뭐 CEO나 이런 분들은 물론 이제
수입차를 사는 게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차를 사야겠죠. 뭐 나는 눈치 안 보고 내가 원하는 차 내 돈 주고 살 거야 라고 감안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절대로 한국이니까 팔리는 차지, S클래스와 7시리즈와 1대1로 대결해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디자인도 그다지 예쁘질 않아요. 그리고 내부적인 것도 그냥 현대의 그랜저나 뭐 이런 차들을 그냥 늘려놓은 느낌을 저는 받고 있고, 이 차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그냥 남의 눈을 의식해야 된다, 나는 국산차를 타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 차를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나는 내비 틀어놓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도 이 차를 사세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차가 나한테 주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차를 구매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정말로 플래그십의 품격을 느끼고 싶다, 그런 거를 가지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조금 더 고려해 보기를. 이 차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했었어요. 기대도 많이 했고 살려고도 했었고, 근데 솔직히 디자인 보고 너무 놀랬었고, 그리고 오늘에서야 이제 실제적으로 시승을 해봤는데 그닥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격이 저렴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저도 조그마한 업체를 하나 하고 있기 때문에 CEO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다라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세그먼트 안에서 현대의 애매한 고민이 녹아있는 그런 부산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가 또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고, 플래그십은 자기를 대표하는 건데 그런 거에서 확실하게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수입차, 국산차 가릴 거 없이 제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시승해 볼 수 있고 타볼 수 있는 차들을 많이 타볼 생각인데, 이거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구독자분들도 뭐 원하시는 차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차를 우선해서 시승해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좋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기상 크리스월드 크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